안녕하세요. 김병선입니다. 계속 늘어만 가는 현금 때문에 상속세가 걱정이신 분들은 오늘 사례를 통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집중해 주신다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사례 시작해 볼게요. 오래전부터 상속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A씨는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도 이미 많이 했고요.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납부 준비도 착실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A씨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바로 현금이었는데 몇 해 전 토지 보상으로 받은 15억 원과 건물 임대료 매달 600만 원씩 들어오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 부담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부럽지만 이분한테는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던 거죠. A씨가 선택한 절세 방법은 어떤 걸까요? 같이 한번 볼게요. A씨는 토지보상 15억 원 받기 전부터 현금 2억 원이 있었고요. 임대소득이 월 600만 원, 그리고 사업체가 있었는데 사업소득으로 월 500만 원을 급여로 수령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것만 해도 월 1100만 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가는 거죠. 물론 일부는 소비하겠지만 와이프도 소득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A씨가 보통 우리가 증여를 통해서 절세를 할 때는 부동산을 많이 내려주는데, 그래서 현금이 많은 상태였는데 이걸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까? 왜 고민일까요? 현재 50세였으니까 근로소득도 한 20년은 더 나올 거예요. 임대소득은 계속 늘어만 갈 거고. 그렇죠? 이미 아파트, 상가, 현금, 주식 등을 증여를 통해서 내려줄 거는 다 내려줬고, 종신보험으로 상속세도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유언까지도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이 현금을 조금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했던 거죠. 이렇게 고민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상증세법 22조에 기술되어 있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최대 2억 원까지 밖에 공제를 안 해주거든요. 순금융자산에 대해서. 순금융자산 현금이 만약에 10억이라면 최대 20%, 2억 원까지 공제를 꽉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이미 10억을 훨씬 초과해서 가지고 있고요. 요거만 벌써 17억이죠. 그리고 이것도 계속 쌓여만 갈 거기 때문에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금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은행 예금에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망하는 즉시 이 예금은 그대로 평가를 받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현금 자산 쌓여있는 것 플러스 이자까지 해서 세금을 내야겠죠. 이 정도 현금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마 최고 세율 구간 50%, 절반에 대해서 현금 절반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금보험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모든 연금보험을 활용하면 절세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정기금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연금보험을 잘 가입하면. 정기금 평가가 뭐냐면 연금을 개시를 했어요. 내가 연금을 500만 원씩 매달 받다가 죽었어요. 그럼 남은 500만 원을 매월 이제 자녀들이 받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것도 상속이기 때문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 보험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기금 평가입니다. 지금 받는 500만 원과 10년 뒤에 받는 500만 원은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거를 계산을 해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계속 볼게요. 자, 정기금 평가는 우리 상증세법 시행령 62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식으로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만약에 정기금 평가가 아니라 월 500만 원씩 이렇게 60세부터 해서 우리가 기대여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국세청에서 국세청이 아니죠. 통계청에서 매년 이렇게 고시를 하는데 매년 고시하는 생명표에 남자는 83세에 사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60세부터 83세까지 월 500만 원을 만약에 예금으로 쌓는다. 그러면 그대로 평가되겠죠. 얼마냐면 13억 8천입니다. 플러스 이자까지 되겠죠. 근데 이거를 연금보험에 가입해서 월 500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정기금 평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23년은 뭐냐면 60세부터 83세가 우리가 평균적으로 사망하는 연령이니까 실제로 정기금 평가할 때는 남은 여생, 기대 여명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받을 정기금이고요. 500만 원이니까 12개월 하면 6천만 원 나오죠. 그리고 상증세법에 나와 있는 정기금 평가할 때 적용하는 이율입니다.
3%씩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9억 8,600만 원 나옵니다. 자, 은행 예금에 넣으면 13억 8천 플러스 이자를 평가받아서 절반의 세금을 내야 될 거고요, 아마. 정기금 평가받으면 9억 8,600 절세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또 절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만약에 지급 보증기간이 있는 종신형 연금이라면, 예를 들어서 20년 확정 지급, 100세 확정 지급, 이런 식으로 종신연금형이지만 그런 지급 보증기간이 있다면, 여기서 디테일한 건 있어요. 요거는 제가 오픈을 안 해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요. 바뀌었죠, 숫자가. 시그마 위에 23년이 아니라 20년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기정기금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유기정기금 평가는 1년 정기금 평가 최대 20배까지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0배가 되는 거예요. 23년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8억 9,300만 원이 계산되어집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상속세 신고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은행 예금으로 넣으면 13억 8천 플러스 알파 이자였는데 정기금 평가를 하면 이렇게 8억 9,300 거의 5억 원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50% 세율 구간이라고 가정을 하면 2억 5천만 원이나 절세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절세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모아 나가면 그러면 이제 부의 이전이 그나마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여기에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종신형 연금보험 가입 후 매월 지급받던 중 해약이 가능한 기간을 산환할 경우 보험의 평가는 정기금 평가 금액과 해약 환급금 상당액 중에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연금보험 가입 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로 한 후 이렇게 부로 이렇게 계약을 한 다음에 연금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자 수익자를 아버지에서 아들로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자 변경 시점에 증여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정기금 평가를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런 현금에 대한 절세 포인트는 제가 상담드리는 것 중에 일부분이고 실제로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우리가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상속 개시된 이후 이 상속세 납부 단계에서도 우리가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상속세를 납부하고 나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상담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파트너십이 있는 세무사분이랑 같이 조인해서 상담을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절세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